자, 제5장 가공 인입선 및 대전선. 제5장 가공 인입선 및 대전선 공사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걸 좀 아셔야 되는 거죠. 우리 가공 전선하고 여기서 가공 전선과 가공 인입선을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봇대가 이렇게 있으면은 전봇대와 전봇대 사이에 연결된 전선을 우리는 가공 전선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게 우리 수용과 사용 장소로 들어오는 걸 우리는 가공 인입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지표상의 높이, 이 지표상의 높이는 원칙 요 장소가 횡단보도교 위라면, 그래서 요게 전봇대와 전봇대 지주대의 지주인데 이 사이에 횡단보도교가 있다는 거죠. 그거 위에 설치한다면 이 전선은 횡단보도교 위로부터 몇 미터 이상 이격을 시키게 되느냐, 이건 거죠. 그래서 가공 전선이라면 3.5m, 그리고 가공 인입선이라면 3.5m 똑같습니다. 단 가로 안에 있는 숫자는 뭡니까? 자학 가공 인입선이죠. 자학 가공 인입선이라면 3m야. 그래서 가공 전선이나 가공 인입선은 3.5, 5, 6.5로 그 이격 거리가 지표면으로부터 전선까지 이격 거리가 같습니다만은 저학 가공 인입선 같은 경우는 뭐다? 그 높이가 약 1m 정도 낮죠? 이 시계가. 그래서 3m, 4m, 5m로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장소가 횡단보도 위 또는 이게 없는 아무것도 없는 일반 그냥 장소, 또는 도로를 횡단할 때 이 전봇대 사이에 도로가 있고 도로를 횡단한 전선인 경우는 역시 6m가 되고, 만약에 횡단하면서 인입된다면, 우리 집으로 전기가 들어온다면 이때 저학 가공 인입선이라면 5m만 이게 주시면 된다는 거죠. 철도를 횡단한다면 6.5m가 되겠습니다. 그는 저학 가공 인입선도 6.5m예요. 철도의 기차의 높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게 이제 구분된 상태에서 저학 인입선입니다. 인입이니까 가져오는 선, 요 선을 말하죠. 요 선이에요. 인입선입니다. 여기 해당되는데요. 저학이니까 가로 안에 숫자를 봐야겠습니다. 어디입니까? 횡단보도교 위입니다. 그러면 답은 몇 m 된다? 3m가 되겠죠? 정답은 3m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자, 저학 가공 전선 또는 고압 가공 전선이에요. 가공 전선입니다. 가공은 고압이나 저압이나 같습니다. 인입선만 틀리죠? 그래서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는 몇 m? 6m. 이렇게 봤습니다. 저학 가공 인입선입니다. 인입선은 저학과 고압이 틀리죠? 저압인 경우는 약 1m가 낮죠? 그래서 도로를 횡단할 경우는 원칙은 6m지만은 저학 가공 인입선만 1m, 5m로 여러분들 암기하고 있죠, 그죠? 이렇게 암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고압 가공 인입선입니다. 고압 가공 인입선이기 때문에 일반 가공 전선하고 똑같죠? 그래서 도로를 횡단할 때 몇 m 했습니까? 6m입니다. 그래서 답은 6m. 철도 놓으면 무조건 몇 m? 6.5m가 되겠습니다. 철도 떠나나요? 답은 6.5m가 되겠네요. 자, 7번 문제. 저학 분해 가공 인입선으로 DV 전선을 사용할 때 전선의 길이가 15m 이하인 경우,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15m 이하인 경우는 전선의 굵기는 2.9mm 이상의 전선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15m 이하의 규정이 없다면 원칙은 몇 mm 이상, 2.2mm 이상의 저학 경동선을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자, 같은 문제입니다. 자, 15m를 초과한 경우 전선의 치료는 몇 mm 이상의 전선을 써야 되느냐? 분해 가공 인입선으로, 저학 가공 인입선으로 그렇죠, 그죠? 그래서 15m 이하일 때는 2.9mm고 그걸 초과할 경우는 2.6mm가 되겠습니다. 답은 2.6mm가 되네요. 자, 저학 인입선입니다. 시절에서 잘못 표현된 것은 방위 전선은 전련 전선을 쓰거나 또는 케이블 전선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답인 경우 전선이 5개형 비닐 전선인 경우에는 쓸 수가 있습니다만은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리가 없는 장소에만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답은이죠. 5개용 전선을 쓰는데 사람이 접촉할 우리가 있는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자, 15m 이하의 인입선인 경우는 2.9mm 이상, 그러한 조건이 없으면 2.6mm 이상의 경동선을 써야 되는 거예요.
저압 이입선의 접속점 선정으로 잘못된 것은 뭐냐 물었습니다. 이입선이 옥상을 가급적 통과하지 않도록 시행하는 게 맞고요. 이입선은 약전류 전선로와 가까이 설치하면은 이 약전류 전선로에 뭐가 발생이 됩니까?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약전류 전선이라는 건 통신선을 말하죠. 그래서 통신선에 유도 장애를 미칩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격거리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나번이 되겠습니다. 이입선은 장력이 충분히 견뎌되고요. 그리고 가공 배선로에서 최단 거리로 이입선을 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봇대에서 우리 집으로 가져올 때, 수영 가져올 때 이 이입선은 가장 가까운 거리로 가져오는 것이 원칙이죠. 자, 11번 문제. 가공 전선을 지물해서 다른 지물을 거치지 않냐고 수용 장소의 이입선 접촉부에 이런 가공 전선을 뭐라 하느냐 물었습니다. 이러한 가공 전선을 뭐라 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래서 지지물로부터 이게 지지물이죠. 다른 지물을 거치지 않냐고 수용 장소, 이게 수용 장소입니다. 우리 전기를 사용한 장소를 수용 장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용 장소의 인입구까지 가져오는데 이르는 전선을 우리는 뭐한다? 가공 이입선이라고 이야기한다. 답은 나번이고요. 자, 하나의 수용장소의 이입선 접촉점에서 분기하여 지물을 거치지 않냐고 다른 수용장소의 이입구, 이입선 접촉점에 이르는 전선을 뭐라 하느냐. 그래서 여기서 수용장소의 이입구에서 나와서 옆에 있는 수용장소의 이입구까지 이르는 전선, 이걸 의미하고 있죠. 이걸 우리 뭐라다? 연접 이입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러한 저압 연접 이입선은 이거 규정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접이입선은 전봇대로부터 수용가까지 이르는 전선을 우리는 가공 이입선이라고 이야기했고, 자, 이 수용 장소에서 다른 수용 장소로 전기를 가져오는 이 선은 뭐다? 연접 이입선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최초로 이입받는 요즘부터 반경 몇 미터? 100m를 초과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 사이 도로가 5m 폭을 넘는 도로가 있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00m 도로폭 5m를 넘는 도로가 있으면 안 된다. 답은 나번이 되겠네요. 같은 문제, 연접 입선 시설 제한 규정에 대한 설명이다. 자, 틀린 것은 뭐였습니다? 분기점으로부터 100m를 넘어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폭 5m를 넘는 도로를 관통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옥내를 관통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부합은 아예 연접 입선으로 시공을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합법만, 자합을 사용하는 가정집만 이렇게 연접 입선을 할 수 있는 거지, 고압을 사용하는 공장 옥상에서 공장 옥상으로 연접 입선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답은 되겠네요. 자, 저압 연접 입선의 시설 규정으로 적합한 것은 그렇습니다. 분기점으로부터 몇 미터 이내? 100m 이내니까 90m 지점에 시설했다. 맞는 말이죠. 이거는 대단히 됩니다. 폭 5m 도로를 관통할 수 없다 그랬죠? 6m니까 넘었네요.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수영과 옥내를 관통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잘못됐고요. 지름 1.5mm가 아니고 2.6mm 이상의 경동선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 저압 연접 입선 시설에 대한 제한 시설이 아닌 것을 물었습니다. 자, 최초의 이입선으로부터 분기하여 100m 넘는 점에 이르지 말 것 맞습니다. 폭 5m를 넘는 도로를 관통하지 말 것 맞습니다. 다른 수용 장소의 수용가를 뭐다 관통하지 말 것 맞습니다. 지름 2.6mm 이하의 경동선을 사용하지 말 것이라는 말은 없죠. 2.6mm 이상을 쓰라 이렇게 돼 있지. 그리고 그 길이가 15m 이하일 때는 2.9mm도 쓸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제한 규정에 맞지 않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 저압 연접 입선의 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하나 물었습니다. 옥내를 통과하지 말 것 맞죠? 전선의 굵기는 1.5스키아 이하일 것 아니죠? 몇 스키아 이상? 2.6 스키아 2.6 스키아가 아니죠. 2.6mm 이상일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폭 5m를 넘는 도를 뭐다? 횡단하지 말 것, 통과하지 말 것 맞습니다. 이 선에서 분기하는 점으로부터 100m를 넘는 지역에 위치 아니할 것 맞는 말이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가공 전소의 취지물이 아닌 것을 물었습니다.
즉 전선을 잡고 있는 이런 지지물이 아닌 것을, 전선을 잡고 있는 이런 지지물이 아닌 것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주를 목주로 할 수 있고 철탑을 할 수 있고 철근 콘크리트도 할 수 있는데, 지선은 전선을 잡는 게 아니고 뭡니까? 전봇대를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 전봇대가 이 선의 힘에 의해서 만약에 한쪽으로 넘어가려면 그 전봇대를 넘어가는 걸 방지해서 땅에다가 묶어주는 선, 이걸 우리 지선이라기 때문에 이거는 지지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선을 지지하고 있는 지지물의 종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나무는 지선은 지지물이 아니다. 19번 문제. 가공 배전선로실에서 전선을 지지하고 각종 기기를 설치하기 위해 지물이 필요하다. 이 지물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뭐냐? 역시 철근 콘크리트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가공 전선 지물의 기초 강도는 주체하여지는 곡하중에 대하여 안전율을 얼마 이상으로 해야 되냐. 안전율이란 건 전봇대에 만약에 실제 받는 하중이 100kg의 하중을 받는다. 그럼 이 전봇대는 얼마 견디는 전봇대를 시공해야 된다? 100이 아니고 뭐 200면은, 안전율이 200면은 200에 견디는 걸 시공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안전율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지지물의 안전율은 2.0배가 되겠습니다. 지지물의 안전율은 2.0입니다. 그래서 2배 이렇게 되는 거죠. 똑같은 문제죠. 그래서 지지물의 기초 안전율을 얼마로 보느냐? 2배로 봅니다. 자, 단 목주입니다. 목주인 경우는 2배가 아니고 나무 전주이기 때문에 안전율이 좀 낮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압인 경우는 1.2배, 고압인 경우는 1.3배, 특고압인 경우는 1.5배의 안전율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목주인데 저압이라고 되어 있죠? 저압이기 때문에 몇 배? 1.2배가 되겠습니다. 자, 23번부터는 이제 전주를 땅에다 바퀴에서 묻어줘야 될 겁니다. 그 묻어주는 깊이는 하고 묻는 문제죠. 그래서 전주의 길이가 L이 있다면 이 묻어주는 깊이는 얼마냐? L 다시는 전체 길이의 몇 분지 1? 6분지 1을 일반적으로 묻어주고요. 단 이 전주의 무게가 6.8kg 이상이거나 그 무게가 700kg을 넘어갈 때는, 이상이 될 때는 여기다 플러스 0.3m를 가산해 줍니다. 그 외에도 예의 규정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전기 기능사는 그냥 6분지 1이고 6.8kg 이상이거나 또는 770kg 이상일 때는 이렇게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하니까 얼마만 묻어주면 되겠습니까? 7m니까 7 나누기 6. 그래서 1.16인데 소유점 둘째 짤에서 제일 상에서 올려준 거예요. 그래서 1.2가 되겠습니다. 9m입니다.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6분지 1을 묻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 나누기 6이니까 1.5m. 답은 1.5m가 되겠네요. 15m입니다. 조건이 있기 때문에 15 나누기 6을 하니까 2.5m. 답은 2.5m. 근데 이 전주 묻어주는 깊이가 이렇게 계산한 값이 만약에 2.5m를 초과하는 경우는 몇 m만 묻어주면 된다? 2.5m만 묻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문제가 바로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16m입니다. 16 나누기가 하니까 2.66. 그럼 2.6이면 2.7이겠죠? 소유점 둘째에서 전산은 2.7인데 없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2.7이 있더라도 2.7을 찍으면 안 돼요. 답은 뭐다? 2.5m 이상을 초과하는 깊이는 2.5m만 묻어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5m가 되겠습니다. 자, 논이나 기타 지반이 약한 곳에 건주공사 시 전주의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한 건 뭐냐 묻습니다. 전주를 땅에다가 묻어줍니다. 얼마의 깊이만큼 묻어줍니까? 전체 길이의 6분지 1만큼을 묻어주는데 그래도 이게 좀 약해가지고 넘어지라고 하더라. 그냥 플러스 얼마? 0.3m를 가산해주는 규정이 있는데 지금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요걸 넘어가는 방지해서 여기다가 뿔에다가 요렇게 치물을 흩대는 치물을 매달아 줍니다. 이걸 뭐냐? 뿌리에다가
10을 짓는 데서 뿌리 근자 직하자를 써서 이걸 근가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주가 넘어가는 걸 요 뿌리에서 잡아준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근가라고 이야기한다. 자, 왕금, 완목, 완초로 뭐겠습니까? 이건 두 개는 같은 말로서 전주를 세우고 나중에 여기에 전선을 달려서 가로방이 심을 설치하죠. 그 위에 애자를 달고 애자 위에 전선을 이렇게 심하지 않습니까? 이 지지물, 이 가로방향의 지지물을 우리는 말한다. 왕금, 완목이라고 이야기하고요. 행가밴드는 뭐겠습니까? 여기에 전봇대에 배낚기를 치부한다면 이 배낚기를 매달아 주는 장치로 우리는 행거밴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8문제, 지물에 왕금, 완목, 애자 등을 장치하는 것을 뭐냐냐? 장치에서 우리는 장치를 따와서 우리는 장주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봇대를 세우는 것을 땅에다 세우는 걸 근주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여기다가 주렁주렁, 왕금, 완목, 배낚기 등을 달아주는 걸 우리는 장주라고 하고요. 다 달았으면 이제 전주와 전봇대 사이에 전선을 연결하죠. 이걸 우리는 가선 작업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갱간이란 건 지물과 지물 사이의 수평거리, 이 수평거리를 우리는 갱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고압 및 특별고압 기계기구의 시설이 있다. 고압은 지표면으로부터 몇 메다 이상 시가지에 설치하는 경우입니다. 특별고압 지표면으로부터 몇 메다 이상 높이에 설치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전봇대를 설치하고 이렇게 전봇대를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배낚기를 달려 그럽니다. 그럼 이러한 고압용 기계기구는 지표면으로부터 몇 메다 이상 높이에 반드시 설치되느냐. 그래서 고압인 경우는 이 기구가 고압인 경우는 몇 메다? 4.5m입니다. 특고압인 경우는 몇 메다? 5m 이상의 지표면부터 이격들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단 시가지가 아닌 경우 고압인 경우는 4.4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밑에 보면 시가지에는 4m, 위험한 시가지는 4.6m의 이격들을 두고 특고압용 기계기구를 달 때는 5m의 이격들을 두고 그 위에 설치해야 된다. 이게 가장 구성이 되는 거죠. 자, 22,900의 가공 전선의 굵기는 단면적이 몇 스키아 이상을 써야 되느냐 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 전봇대 위에 여기에 올라가 있는 전선, 이 전선의 굵기는 얼마를 써야 되느냐 있는 거죠. 그래서 22 스키아라는 전선 이상을 써야 되는 거예요. 자, 31번 전력선의 이도. 이도란 건 뭐냐? TV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봇대가 있으면은 여기에 수평으로 이렇게 딱 하면은 이렇게 전선을 시공할 수 있던데 이렇게 시공할 수는 없습니다. 달다 보면은 약간 처지죠. 처짐, 이 깊이 정도를 우리는 TV라고 얘기합니다. 이 처짐 정도. 이게 적당해야 됩니다. 너무 길면은 아래쪽에 다 있는 사람한테 닿을 수가 있고, 너무 짧게 하려면은 이 전선의 힘이 수평 장력이 너무 세야 됩니다. 그래서 무리가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적당한 이도를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이 이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무게죠. 무게와 당기는 힘, 수평 장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선의 자체 무게, 그리고 풍화바주, 바람에 의한 무게, 위에 빙설, 문이나 얼음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경우의 무게, 그러한 무게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이걸 잡고 있는 애자의 무게하고는 전선을 잡고 있는 애자의 무게하고는 이 이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애자의 무게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갱간이네요. 지지물과 지지물 사이의 수평 거리는 얼마로 해야 되냐 하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갱간은 기본적으로 A종, B종, 철탑이 있습니다. A종은 150m, B종은 250m, 철탑은 600m가 되고요. 보안공사가 들어가면은 이 거리는 뭐다? 보안공사 들어가면 거리는 더 짧아집니다. 왜? 위험하기 때문에 좀 보완해서 하십시오 하는 것은 이 간격을 좁게 해야만 좀 덜 위험하겠죠? 그래서 더 좁아진다. 이렇게 보시고요. 전선을 굵은 걸 쓴다면 그 거리는 뭐다? 좀 더 길어질 수가 있다. 왜? 걔는 힘이 세기 때문에 좀 더 길어질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원칙 내용 보시고 혹시 다르게 들어가서 그보다 뭐다? 조금 짧게, 보안공사는 짧게, 전선이 굵은 전선 놓으면 좀 길게 이렇게 여러분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탑에 대한 갱간을 묻기 때문에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600m. 근데 철탑에 대한 갱간을 물었는데 제일 앞단에 뭐가 있습니까? 보안공사 시대 있죠? 그래서 600이 아니고 그보다 한 단계 아래인
사백을 선정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34번 문제. 전련전선입니다. 전련전선으로 파손된 배전선로에서 활선 상태인 경우 전선의 피복을 벗기는 것은 매우 곤란한 작업입니다. 이러한 경우 활선 상태에서 전선의 피복을 벗기는 공구가 뭐가 있냐 묻습니다. 활선이니까 활선용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활선용 전선 피박기, 이건 뭘까요? 피복을 벗기는, 이걸 뭐랍니까? 피박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활선용 전선 피박기가 되겠습니다. 35번 문제. 한국전기설비 규정에 의하여 가공전선의 케이블을 사용할 경우 케이블은 조가 유선에 행가를 시설해야 한다. 이 경우 사용 전압이 고압인 경우 그 행가의 간격은 몇 cm 이하로 시공해야 되냐. 행가 뭐냐면은 전봇대가 있고 여기에다가 케이블을 시공한 경우, 가공전선으로 하는 경우는 다른 말로 전련전선이죠. 전련전선으로 하는 경우는 이게 가벼워요. 그래서 적당한 미도가 되고 적당히 당기면은 쭉 늘어서 이렇게 시공이 가능할 겁니다. 근데 이 전선을 케이블을 쓰는 경우, 이게 뭐다? 굉장히 무겁습니다. 케이블은 전련체가 두껍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이거 그냥 시공하면 축 쳐져버립니다. 그럼 쳐지지 않게끔 하면 더 센 힘을 잡아당기면 이게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케이블을 가공으로 시공하는 경우는 이 전봇대에 일단 철선을 연결하고 그 철선 밑에 전선, 케이블선을 넣고 이 전선을 철선에다가 이렇게 묶어준다는 거죠. 결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 케이블은 힘을 받지 않게끔 그렇게 시공해줘야 된다는 거죠. 요 위에 있는 철선을 뭐한다? 조가용선이라고 그러고, 이 조가용선과 케이블은 50cm 간격으로 바인드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뭐일 때? 행가를 설치하는 경우. 그렇지 않고 금속 테이프로서 바인딩하는 경우는 20cm마다 바인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36번 문제. 똑같은 문제죠? 케이블 공사 시에 조가용선입니다. 금속 테이프를 사용하네요. 그때 몇 cm마다 20cm 간격으로 바인딩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답은 20cm. 그리고 아까 행가는 몇 cm 했습니까? 50cm라는 거죠. 구분하십시오. 자, 이객글입니다. 자, 이객글이도 우리가 전봇대가 있고, 전봇대 위에 RST, 요즘 L1, L2, L3죠. 그래서 22.9kV의 특과비라고요. 요 전선만 가는 게 아니고 아래쪽에 뭐가 다닙니까? 저압 전선이 다니고 있죠. 이렇게 특고 전기와 저압 전기가 하나의 전봇대에 지에서 가는 경우를 우리는 벤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고 전기와 저압 전선이 벤가는 경우 이 사이 이객거리는 얼마 이상이 되느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22.9kV가 저기서 이야기하는 35kV 이하의 특과 가공 전선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전선과 저압 전선의 이객거리는 최소한 1.2m 이상을 이격을 시켜야 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사용되는 이 전압이 22,900이 아니고 고압인 경우는 이 거리가 몇 메다? 0.5m 이상을 이격시키는 거예요. 이 전압이 고압이 아니고 저압인 경우, 이것도 저압이고 이것도 저압인 경우는 이 사이 이격거리는 30cm 이상만 이격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압선과 저압선 사이는 30cm 이상 이격을 시키면 되는 겁니다. 답은 30cm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39번. 철근 콘크리트에 완금을 고정시키려면 어떤 밴드를 설치해야 되는가? 그래서 전봇대의 지지물에 우리가 설치하는 이 가로방의 지지물을 우리는 완금, 완철, 크로스 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걸 고정하는 밴드를 우리는 완금 밴드, 완철 밴드, 클로스 암이라고 하니까 암밴드라고 해요. 그래서 답은 암밴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밴드 또는 이걸 다른 말로 또 U볼터, U밴드라고 이야기하죠. 왜냐면은 전봇대가 이렇게 있고 지물이 이렇게 있으면은 요걸 요런 식으로 나중에 밴드로 고정하거든요. 그래서 그 모양이 밴딩 모양이 U자 모양이니까 U볼터 또는 U밴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답은 여기서 정답은 가번이 되겠습니다.
자, 2조의 전선을 설치 시에 클로스 완금이 표준 길이는 얼마냐? 2400부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들, 특고, 3조가 있고 2조가 있습니다. 특고, 그 다음 고압, 저압이면은 3조인 경우는 2400, 고압인 경우는 뭐다? 1800, 저압인 경우는 1400. 근데 2조, 세 가닥이 아니고 여기에 전선이 세 가닥이 가는 경우는 이 전선이 고압인 특고인 경우는 요 완금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이 완금의 길이가 이게 특고선인 경우는 이 완금의 길이가 2400, 2.3m고 고압인 경우는 요 길이가 1800, 1.8m고 저압 전선인 경우는 1400, 1.3m로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세 가닥이 아니고 두 가닥만 가는 경우, 전봇대 완금이 걸리고 선이 두 가닥만 가는 경우, 이 완금의 길이는 얼마나 되느냐? 이게 한 단계 내려가요. 그래서 1800, 1400, 900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두 조이면서 두 가닥이면서 저압이기 때문에 답은 900이 되겠네요. 답은 가번이 되겠습니다. 자, 특고압 가공 전선의 완금 접지 시 접지선은 어느 곳에 연결하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당연히 접지선은 우리가 전봇대가 있으면, 지물이 있으면, 이러한 모든 지물은 접지합니다. 쇠 부분은 접지하고, 배낙기도 접지하고, 여기에다가 배낙기가 있으면, 배낙기에 그 중성선도 접지하죠. 요 중성선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매 치지물마다 전봇대마다 N상 중성극이 사실 땅하고 연결되거든요. 여기다 같이 묶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중성선에다가 연결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정용 전기기계기구에 시외서 컷아웃 스위치의 용도로 만든 것을 말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봇대에 배낙기를 매달죠. 요 배낙기에 1차에는 특고 전기를, 2차는 저압 전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차 측에 달아주는 게 뭘 달아줍니까? COS라는 뭐다? 컷아웃 스위치라는 보호장치를 달아주고요. 2차 측에는 캐치홀더라는 휴즈를 달아준 거죠. 캐치홀더라는 휴즈를 달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시에서는 배낙기 1차 측에 일단 답이 나와야 됩니다. 1차 측에 뭔 보용으로? 단락 보용으로 사용된 것이 퓨즈의 역할이죠. 단락 보용으로 사용된 것이 COS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43번 문제, 같은 문제로 주상 배낙기 1차 측 보호장치로 사용하는 것은 뭐다? CO에서 컷아웃 스위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44번 문제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컷아웃 스위치는 배낙기 운명이 몇 kV의 이하인 경우만 쓰느냐? 정답은 300kV 이하인 경우는 컷아웃 스위치를 쓰고 이상 초과하는 경우에는 파워 퓨즈라는 퓨저 보호장치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COS와 파워 퓨즈는 똑같은 퓨저가 되겠습니다. 고압용 퓨저인데 성능이 파워 퓨저가 상당히 좋습니다. 가격은 COS 같은 경우는 그 퓨저 용량이 한 1,000원, 2,000원 밖에 안 하지만은 파워 퓨저 같은 경우는 10만원 단위, 20만원, 30만원 합니다. 그래서 성능이 좋은, 용량이 클 때는 성능이 좋은 파워 퓨저를 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배전술의 보안공사로서 수상 변압기 어디에 2차 측이나 저압 분기회로에 분기점에 설치하는 것은 뭐냐? 아까 이야기처럼 캐치홀더가 되는 거죠. 캐치홀더. 주상 변압기에 시설하는 캐치홀더는 다음 중 어느 부분에 직률로 삽입하는가 물었습니다. 우리가 변압기가 있으면 변압기에 전선이 연결되어 있고 이 전선 한 가닥은 땅하고 연결되어 있죠. 이걸 우리는 접지적 전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는 달면 된다 안 된다? 휴즈를 달면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요 선에다가 휴즈를 달아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우리는 전압측 전선 또는 접지가 안 되어 있는 척 전선에 대해서 비접지적 전선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차 측에 접지가 안 되어 있는 전선, 비접지적 전선에 휴즈를 달아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변압기 보호에 사용하는 계전기는 뭐냐 물었습니다. 그래서 변압기가 있으면 1차의 전류, 2차의 전류를 읽어서 그 전류의 전류가
타전류가 발생이 되면은 이 변압계 내부에 고장이 있구나 이렇게 해서 공개하는 계정기, 이걸 우리는 비율 차동 계정기 또는 전류 차동 계정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답은 3번이 됩니다. 48번 문제 같은 맥락인데요. 변압기 내부에 고장을 검출하기 위해서 가장 적당한 것은 다음으로 있습니다. 답은 비율 차동 계정기가 되겠습니다. 차동. 변압기의 열화 방지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뭐냐 그렇습니다. 앞에 말한 것처럼 변압기가 이렇게 있으면은 요 변압기의 안에 내부에 전력미가 열이 받으면은 그 열을 식혀주기 위해서 위에 통을 하나 달아준다 했죠? 통을 하나 달아준다 했습니다. 그래서 변압기 1차와 2차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1차와 2차의 전류를 측정해서 그 전류의 차이에서 동작하는 계정기가 비율 차동 계정기. 그리고 여기에 뜨거우신 기름, 전력류가 위로 올라갈 때 요 관 안에, 즉 변압기와 컨스베이터 사이에 그 압력을 읽어서 압력이 세면은 올라가는 양이 많다는 거죠. 그만큼 이 내부의 온도가 올라가 있다는 상태가 된다고요. 그걸 읽어서 측정하는 이 계정기를 우리는 뭐다? 불울즈 계정기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개 다 비율 차동 계정기나 불울즈 계정기나 변압기 내부 고장을 검출해주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그 위에 있는 통, 열화 방지를 해서 따라준 통, 이 이름 뭐냐? 답은 컨스베이터가 되겠습니다. TC는 탭 체인지예요. 탭 체인지. 그래서 변압기에 보면 탭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22,000, 여기는 22,100, 여기는 22,900, 여기는 23,000 이렇게 탭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공 선로에 들어온 전압이 항상 일정한 전압이 들어오는 게 아니죠. 선로 전압 때문에 전압이 낮을 수도 있고 약간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압에 맞춰서 22,000이 들어오면 22,000에 딱 맞춰주면 나오는 전기는 항상 220이 나와요. 만약에 선로의 전압이 22,900이다. 그럼 이 전압을 22,900 탭에 딱 맞추면 탭 22,900을 딱 바꾸면 이 차측은 항상 220으로 옵니다. 이걸 우리는 탭 체인지라고 해요. 그래서 ULTC라는 건 뭐냐면은 언더로드, 뭐가 없는 상태에서 부하가 없는 언더로드니까 부하가 있는 상태죠. 아래쪽이니까 언더로드 탭 체인지니까 부하가 있는 상태에서 탭을 절환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전압 조정으로 사용되는데 정전을 안 시키고도 전압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절환이 가능한 거니까 무정전으로 제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압기의 2차 측에 전압을 조정해주는 장치인데 정전을 시키지 않고도 조정할 수 있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변압기에 사용하고 전압 조정 단자가 되는 거고 무정전으로 전압 조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답은 4번은 전혀 아닌 장치가 되는 거죠. 51번 단상 2선식 옥내 젤로 해서 접지적 전선의 색깔로 오른 것은 나오고 있습니다. 접지적 전선의 색깔로 오른 것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선이 들어오면은 전류에 여기에 백색선이 들어오면은 이 백색선은 접지적 전선이란 거예요. 아까 우리 변압기에서 보면은 접지적 전선이 있고 전압적 전선이죠. 여기는 0V예요. 이거 만져도 감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선은 우리 백색으로 들어옵니다. 백색선은 접지적 전선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52번 발렌스를 필요로 하는 배전 방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상 3선식이라고 얘기했죠. 발렌스를 설치하는 이유는 뭐냐 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상 3선식은 이런 거죠. 짠 여기가 110, 여기가 110, 요 선이 220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선에 220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요 중수지 끊어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끊어져 버리면 여기는 220, 여기 110, 110이 걸렸는데 끊어져 버리면 여기 두 개가 침렬로, 요 두 개의 회로가 이렇게 침렬로 선이 중간에서 안 들어오니까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직렬로 220의 전압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걸리는 전압과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전압 비슷해서 나눠진 거죠. 그래서 전압이 이렇게 어긋나 버립니다. 그걸 맞추기 위해서 중간에
밸런스라는 걸 설치해서 전압을 맞춰주는 장치가 우리는 밸런스예요. 그래서 단상 삼성식에서 전압을 이렇게 양극에 걸리는 전압을 똑같은 전압을 만들기 위해서 자 밸런스를 설치하고 요 중선은 끊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중선은 당연히 퓨즈를 설치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53문제 단상 삼성식 중성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단상 삼성식은 단상 변압계선이 한 가닥 두 가닥 가운데 한 가닥 있고 이걸 접지를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자동 차단기를 잘 설치해야 되고 자동 차단기를 설치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고 자동차기를 설치하면 안 된다. 어디에? 물어본 거는 중성점에 물은 거예요. 그래서 이 중성점에는 퓨저를 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 차단기나 퓨즈를 설치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55번 저압 단상 삼성식 회로의 중성선언 물었습니다. 역시 퓨즈를 사용하지 않는다.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56번 단상 삼성식 배선이 단상 이선식 배선보다 좋은 이유는 뭐냐 했습니다. 한 가닥 N상을 공료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선이 전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로비가 적게 든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57번 문제 랩 배선은 어떤 곳에 사용되는가? 그래서 우리는 전주에 보면은 전주를 설치하고 왕검을 설치하고 왕검 완철 클로삼을 설치하고 애자를 설치하고 그 다음 전선을 이렇게 날려주죠. 이때 22.9kV의 특과합 전선을 날려줍니다. 자, 그 아래쪽에 저압 배선을 하기 위해서 애자를 이렇게 닭꼬치 꽂듯이 꼽아서 전봇대에 고정하고 여기에 애자를 통해서 전선을 연결해서 배선을 하는데 요 배선을 우리는 렉 애자, 렉 배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렉 배선은 저압의 가공 전선을 시공할 때 사용하는 배선 방법이 되겠습니다. 요 배선이 뭐라고요? 렉 배선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58문제 지선의 시설에서 가공 전선의 직선 부분이란 수평각도 몇 도까지인가 물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선을 설치할 때 도로가 있으면 이런 도로가 있으면은 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지선을 설치합니다. 이렇게 전주를 설치하고 요 전주에 왕검을 해서 전선을 이렇게 설치하는데 이것이 수평각도가 몇 도를 벗어나면 이 각도가 몇 도를 벗어나면은 반대 방향으로 지선을 잡아야 되느냐? 이때 요 수평을 3도까지는 수평을 보고 3도를 벗어나는 각도가 있으면 그때부터 뭐다? 반대 방향으로 지선을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여기서 문제 있는 답은 3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각도주라는 게 나와요. 나중에 각도주라는 게 그때 각도주의 각도는 5도 이상이 돼야만 각도주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선이나 지주를 설치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전선의 수평 장력의 합성점에 가까운 곳에 설치한다. 이게 뭐냐면은 전주가 있고 이게 왕검 전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이렇게만 지선을 잡아주면 되는 거죠. 즉 힘을 받는 그 부분에서 지선을 잡아주면 되는데 만약에 지선이 왕검이 이렇게 두 개가 있다. 여기도 전선이 있고 여기도 전선이 있다면 지선을 어디에 잡아야 되느냐? 이 가운데 사이에 잡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합성점 가까운 곳에 설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 합성점, 요 전선과 요 전선이 당기는 그 가운데 위치에서 지선을 잡아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60번 문제 지선 및 지주는 전주를 동할 필요가 있는 곳에 설치한다. 설치 시에 유의사항 중 잘못된 것을 나눴습니다. 자, 아까 1번 정답이죠? 전선 수평 장력의 합성점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하는 것이 먼 곳에 설치하는 건 아닙니다. 1번이 잘못됐고요.
완목을 달 때나 교환할 때 지하임이 없도록 설치해야 되고요. 불가피한 경우에 위에는 양쪽 치선은 지압선의 아래쪽에 설치하고요. 전주와의 각도는 30도에서 40도 정도가 되게끔 해주는 게 바람직합니다. 61번 도로를 횡단하여 지선을 설치할 때 서해는 지선어 나무를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주의 간 방향으로 전선이 걸려서 지선을 반대로 잡아야 하는데 여기에 도로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지선줄을 세우고 지선을 이런 식으로 잡아주는 거죠. 이러한 지선을 우리가 뭐한다? 수평지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토지의 사항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보통지선을 시사할 수 없을 때 전주와 전주 또는 전주와 지주 간에 요거죠? 전주와 지주 간에 지선을 설치하는 것 또는 전주와 전주 사이에 여기에 전주가 있고 여기에 전주가 있고 여기에 전선이 연결되어 있고 여기에 전선이 연결되어 있으면 요 전선은 요렇게 전주를 잡아당기고 요 전선은 이렇게 잡아당기죠? 이럴 때 요 전주와 전주 사이를 지선이라는 선으로 묶어주면 이 전주가 어느 쪽으로도 밀려가지 않을 거예요. 이걸 무슨 지선? 수평지선이라고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주와 전주 사이 또는 전주와 지주 사이에 설치하는 지선 여기는 수평지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교적 장력이 작고 크고 하면은 Y지선, 작고 하면은 뭐다? 궁지선이 되겠습니다. 작고 타 종류의 지선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설치하는 지선은 궁지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궁지선은 전주가 있고 여기에 전선이 걸려 있는데 여기가 도로예요. 근데 수평지선을 할 수 없을 때 이런 식으로 지선을 잡아준다는 거죠. 그래서 원칙은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우리는 궁지선. 자, 이럴 때 궁지선은 반드시 요 잡아당긴 힘이 비교적 말 때 적을 때 이러한 지선을 쓸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전선을 잡아당기는 이 왕금이 두 개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힘이 많이 받고 있네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여기 한 가닥, 여기 한 가닥 해서 이런 식으로 잡아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거죠. 이러한 지선을 보다 Y지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지선의 설치 공사에서 지선의 안전율이 2.5 이상이어야 하고 다만 목주, A종, 철주, A종, 철근 풍선주에 설치한 경우에는 안전율은 얼마 이상이 되는가? 지선의 안전율은 2.5입니다. 하지만 A종에 설치하는 지선은 1.5여도 불가하다 되어 있습니다. 자, 65번 지물의 지선에 연선을 사용할 경우 소선 몇 가닥 이상의 연선을 사용해야 되냐? 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전주가 있습니다. 이 전주에 왕금을 설치하고 여기에 전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반대방향으로 지선을 잡아주는데 이 지선의 안전율은 2.5 이상. 이 A종 지지물인 경우는 1.5 이상을 쓰면 되고 이 전선은 한 가닥이 아니라 몇 가닥? 세 가닥 이상을 꼬아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세 가닥 답이 되고요. 요 중간에 S를 박아줍니다. 그래서 요 위에 있는 특고 전압이 혹시 잘못하면 지선을 통해서 땅으로 내려오면 땅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서 있다면 감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지선에 잡아주는 S를 우리는 지선 애자 또는 동그랗게 해서 구행 애자라고 얘기해요. 이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2.5m의 높이에 매달아줍니다. 그래서 답은 구행 애자가 정답이 되겠네요. 자, 지선에는 전선의 끝을 고정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뭐냐? 그래서 우리가 전주가 있으면은 왕금이 있고 이렇게 잡혀 있으면 반대방에 지선을 잡아주는데 선만 이렇게 땅에다 묻어주면 선이 힘이 안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선 끝에 땅에다 칩을 지어줍니다. 이걸 뭐랍니까? 우리는 근가. 그래서 지선에 사용하는 근가를 지선 근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지선 근가 대신에 여러분들 닷을 뭐랍니까? 닷을 우리는 앵커라고 이야기하죠. 앵커. 그래서 앵커를 닷을 내려서 닷 모양으로 내는 이런 걸 설치해서 우리는 지선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선 근가가 없기 때문에 앵커가 되겠네요. 앵커가 되겠습니다. 자, 68문제. 다음 중 지선으로 보강할 수 없는 지물은 철탑은
지순으로 구성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돌을 횡단하여 실하는 지선의 높이는 지표상 몇 메다 이상이 되느냐. 자, 지선의 높이는 저압, 가공, 이입선의 높이하고 똑같습니다. 이입선이에요. 이입선의 높이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횡광도 위일 때는 3m, 일반 횡지인 경우는 뭐다? 4m, 도로는 5m, 철도는 6.5m죠. 그죠? 답은 도를 횡단한 거니까 5m가 되겠습니다. 자, 가공 전설의 지물에 실하는 지선은 지표상 4cm까지의 부분에 내식성이 있는 것 또는 아연 도금을 한 철봉을 사용해야 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가 전주가 있고 왕검이 있고 여기에 전선이 한쪽만 걸리시면은 반대쪽으로 힘을 받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지선을 잡아줍니다. 이때 요 지선은 2.5의 안전율을 가야 되고요. 세 가닥이고, 그리고 중간에 지선 애자, 구행 애자를 달아주는 거죠. 근데 이게 끝까지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 여기까지만 설치하고, 요 아래쪽은 요렇게 지선 봉이라는 걸 설치해요. 요 끝에 우리는 지선 근가를 설치하거나, 또는 지선 아까 앵카를 설치하면 되는 거죠. 이 봉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은 지선 로드라고 해요. 이 봉을 지선 로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선 로드는 G표면으로부터 30에서 60cm만큼 도출되고 그 끝에다가 지선을 이렇게 감아서 힘을 받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지선이 땅까지 들어가면 땅이 축축한 상태이기 때문에 녹이 나고 노래 위해서 뭐다 이게 부식이 되지 않습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연 도공으로 되어 있는 철봉을 띄워주고 그 철봉 끝에 지선을 매달아주는 대로 지선을 한다는 겁니다. 답은 30에서 60cm니까 최소 얼마? 30이 되겠습니다. 자, 송전설 외 외설 지선의 설치 목적은 뭐냐? 이건 지선은 전주가 넘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잡아주는 게 지선이 아닙니다. 이때 지선은 그냥 지선이 아니고 외설 지선은 우리가 전봇대가 있으면은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전선이 걸려 있으면 넘어가는 걸 방지해 잡아준 게 지선. 이 지선이 아니고 전봇대 최고 꼭대기에 선 한 가닥이 따가요. 이걸 우리는 가공 지선이라고 합니다. 이 지선의 목적은 뇌로부터 이 전 밑에 있는 전선로를 보호해주는 목적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가공 지선만 있는 게 아니고 땅에도 한 가닥이 묻혀갑니다. 이걸 뭐다? 우리는 매설 지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선도 역선락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늘로부터 땅이 벌어가게 친다면 땅에서부터 역시 전봇대 선로로 전기가 올라올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역선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역선락으로부터 전선을 방지해 주는 거예요. 역선락도 역시 뇌해로 보는 거죠. 그래서 71번의 정답은 매설 지선의 설치 목적은 뭐냐? 뇌 방지. 직길내에 대한 방어는 뭐다? 가공 지선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3번 문제. 대전용의 주상용 구분 겹배기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뭐냐 물었습니다. 유익 겹배기를 대전 전봇대의 주상용 구분 겹배기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74번 문제. 랩배선은 앞에 나왔죠? 자, 가공 선로에 사용한 게 랩배선이 되겠습니다. 자, 송전 전압이 60kV 이상 130kV 미만에 사용하는 변수 애자의 연결 개수는 몇 가닥이냐 물었습니다. 우리 일반으로 22,922.9kV에 사용하는 애자의 개수는 여기에 2라는 숫자를 가져와서 그래서 두 개에서 몇 개? 3개의 애자를 달고 있습니다. 154kV는 자릿수가 두 자리니까 애자의 개수도 9개에서 11개, 두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특징으로 암기하시고요. 22,900은 2라는 숫자가 앞에 나와 있으니까 두 개에서 3개. 그럼 154는 이제 두 개의 3개로 시작하는데 154는 22,900보다 22보다는 154니까 자리가 한 자리 늘었죠. 그래서 9개에서 11개 이렇게 여러분들 배우시고 이거 사이에 있는 이거 사이 이거보다 많으면 이거보다 많은 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60 이상 130 미만이니까 요거 사이가 되겠네요. 그래서 9개보다는 적고 3개보다 많은 거니까 답은 7개 이렇게 답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송전선에 뇌가 가해져 있을 때 애자에 선락이 생기면 앞으로 인하여 애자나 전선이 손상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달아주는 게 뭐냐? 아킹폰이라고 그랬죠? 아크로부터 섬나 아크로부터 애자를 구하기 위해서 달아준 게 아킹폰. 그렇게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7.7 문제. 굴뚝가스의 양을 조절하는 게 뭐였습니까? 댐프입니다. 근데 전기에서 댐프는 전선의 진동으로 인해서 전선이 연결 부위가 끊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다루는 게 댐프죠. 그래서 전선 진동 방지가 댐프예요. 전기에서는. 근데 일반적으로 굴뚝가스의 통풍량을 조절하는 것도 댐프가 되겠습니다. 차단기와 개전기를 조합한 것을 뭐냐? 리크로즈입니다. 다시 크로즈, 닫는 제품이다. 그래서 개전기에서 사고값을 검출하고 그 사고값이 검출되면 차단기를 오프시키고 그럼 조금 이따 다시 개전기가 온시키고 또 사고값이 검출되면 다시 오프시키고 이걸 반복해주는 게 리크로즈. 그래서 요즘 배선선로에 우리가 한번 정전되고 나면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해버리면 정전 시간이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정전시켰다가 다시 사고 전기가 검출되는가를 다시 확인해요. 뭐가? 개전기가. 그래서 사고 전기가 확인되면 다시 회로 시키고 조금 이따 다시 개로 시키고 조금 이따 다시 회로 시켜서 전기를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다시 개전기가 사고 전기를 검출되는가를 확인하고 검출이 안 되면 그 상태를 유지해서 계속적으로 전기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전 시간을 단축시키는 거죠. 그게 리크로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차단기와 개전기를 조합한 거예요. 자, 우리가 전선을 땅에 묻어주는 걸 우리는 매설식이라고 해요. 지중 매설식. 그 지중 매설식이 세 가지가 있죠. 직접 매설식, 관로식, 암거식 세 가지가 있는데 땅에다 직접 전선을 묻어주는 이 직접 매설식이라든지 또는 관에다 묻어주는 관로식은 지표면으로부터 지표면으로부터 묻어준 깊이가 1m가 있고 0.6m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차량이 가 있는 경우는 압력을 받을 우리가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1m 깊이에 묻어주고요. 차량이 다니지 않는 장소는 압력이 없는 장소이기 때문에 0.6m만 묻어주는 겁니다. 지금 뭡니까? 하중을 받을 우리가 있는 장소니까 1m니까 100cm 이상이 되겠네요. 똑같은 문제입니다. 직접 매설식입니다. 중량의 압력을 받을 우리가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뭐다? 1m니까 1.0m. 같은 맥락의 문제죠? 직접 매설식입니다. 그리고 압력을 받을 우리가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뭐다? 1.0m 이상의 깊이에 묻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중 전설로에 있을 방식이 아닌 것을 물었습니다. 세 가지가 있죠. 땅 파고 직접 묻어주는 직접 매설식. 그 다음 땅 파고 칸을 묻어서 그 안에다 전선을 묻어주는 관로식. 그 다음 땅 파고 그게 거대한 구조물을 지어서 원하는 전선이라든지 가스관이라든지 뭐다 전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어주는 암거식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답은 3번이 아니네요. 자, 지중선로의 구성 방식이 아닌 것은 망상식이에요. 이거는 가공선로의 공급 방식이 되겠습니다. 애자를 사용하는 주목적은 뭐냐 물었습니다. 우리 전주를 설치하고 전주에 뭘 달아준다고 했습니까? 왕금, 완치라는 이런 가로방이 침을 달아주고 그 위에다가 애자를 달아주고 그 애자의 위에다가 전선을 이렇게 시공하는 거죠. 그래서 전선과 치시물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사이에 달아주는 걸 우리는 뭐다? 애절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전선에 있는 이 전기가 치물 쪽에서 새어 나가지 않게끔 전련 처리해주는 것이 우리 애자죠. 그래서 정답은 전선과 치물을 연결해주는 기구 역할. 근데 전기적으로는 그 두 개를 분리해주는 거죠. 물리적으로만 연결해주고 전기적으로는 분리해주는 게 바로 전련체인 애자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요 문제에서는 저압가공 전선 또는 인입선, 땡기는 거죠? 인입선에 사용하는 애자로서 주로 앵글 베이스 스트랩이나 인류 바인더 선에 여기 인류 바인더 선에 함께 사용하는 애자는 뭐냐 묻습니다. 답은 뭐다? 인류 애자예요. 당기는 부분을 쓰기 때문에 우리는 당기는 인류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입선에 사용하는 거 전봇대가 있으면은 여기 있으면은 전선을 가져오는 인입선은 전선을 잡아당기고 있죠. 이런 부분에 쓰는 것을 우리는 인류 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86번 문제. 전선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는 부분에 사용한 애자는 뭐냐? 요 전선이 들어오면은 요 전선을 요 방향으로 돌려주기 위해서 중간에 사용한 애자를 나무 가지 모양으로 생겼죠? 그래서 애자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애자가. 그래서 여기 전선 묶어주고, 여기 전선 묶어주고, 전선과 전선 이렇게 연결해줍니다. 그래서 이 전기를 이렇게 돌려주고, 이건 전련체조 애자는 전련시켜주는 거. 그래서 이러한 애자를 우리는 가지 애자라고 얘기합니다. 나무 가지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자, 87번. 전솔의 직선 부분을 지지하는 애자는 뭐냐? 직선 부분을 지지하는 애자는 뭐냐? 물었습니다. 자, 우리가 전솔로가 있으면은 여기에 애자를 올리고 이렇게 하는 애자가 바로 지금 직선 부분에 사용한 애자야. 이러한 애자를 우리는 뭐란다? 핀 애자라고 합니다. 핀 모양으로 꼽아놓고 그 위에다가 전선을 올린 거. 이걸 우리는 핀 애자라고 부르고, 전봇대가 있으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애자 2개 또는 3개, 변수 애자죠. 요 반대도 2개 또는 3개를 애자를 달고 전선을 가져와서 요렇게 해서 전기를 주는 거야. 이렇게 당기고 당기는 거. 이건 직선관에 쓰는 거고, 이건 뭐다? 곡선관에 쓰는 겁니다. 이건 변수 애자, 이거는 핀 애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묻는 거는 직선 부분에 사용한 것은 핀 애자, 곡선 부분에는 변수 애자라는 걸 쓰는 겁니다. 88번. 옥내 배선의 은폐 또는 건조하고 전기담사의 노출 변상 공사에 사용한 애자는 뭐냐 물었습니다. 우리가 얘기했던 높애자, 자압에 쓰는 거죠. 높애자. 옥내 배선의 은폐되고 건조한 애자 사용 공사에 사용한 애자를 우리는 노브 애자 또는 높애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소노브 이런 말도 들어봤죠. 그런 것을 높애자라고 얘기합니다. 89번 문제. 송전선의 중성점을 접지하는 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접지라는 말이 나오면 뭐다? 안전에 중점을 하는 거야. 안전을 위해서 그런 거지, 어떤 금액을 싸게 하거나 다른 이유, 다른 걸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락 저주를 감소하기 위해서 그렇고, 이상 전압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고, 지락 사고 시에 그 회로 있을 때 차단을 위해서 이걸 접지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코로나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전압을 걸면 그 전선에서 전기가 빠져나가는 현상을 우리는 코로나 현상이라고 하겠어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선을 많이 다 굵게 하거나 또는 복도체, 다도체화해야 전압을 걸어도 전기가 빨리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가번이 정답이죠. 이거는 중성적 접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90번 문제. 중거리 이상의 송전선에서 경부하시, 특히 무바가 되는 경우 정정 용량 때문에 90도만큼 앞선 전류가 흐르게 되고, 이 경우에 발생한 효과는 뭐냐 묻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보내주는 전압이 있고 끝에 받아 쓰는 전압이 있는데, 수전단 전압이 있는데, 자, 일반적으로 이 전압이 높고 이 전압이 낮아요. 이게 일반적인데, 왜? 이 선류에 뭐가 걸리기 때문에 선류에 전압 강화가 걸립니다. 뭐 때문에? 이 선이 가지는 자, R 때문에 전압 강화가 걸려요. 근데 이 선료의 뭐가 이것 때문에 무바가 되면 이 선료의 C 값이 커져버려요. 그럼 C 값이 크면 이 혈에 흐르는 전류가 앞선 전류가 됩니다. 그럼 앞선 전류가 되면은 송전단 전압보다 수전단 전압이 오히려 더 높아져 버립니다. 요 전압보다 요 전압이 더 높아져 버려요. 이라는 현상을 우리는 무슨 현상? 페란티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높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기계의 전격 전압보다 높은 전압이 들어오면 그 기가 망가져 버립니다. 그래서 전격 전압이 들어야 되는데 그보다 더 높은 전압이 들어오는 이런 현상을 우리는 페란티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91번도 똑같은 문제죠. 송전술에서 경부하시 또는 무부하시의 수신단 전압이 송전단 전압보다 높아지는 현상, 아까 페란티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92번 문제. 송전선에서 페란티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관계가 가장 깊은 것은 송전선의 뭐 때문에? 정종량 C 성분 때문에 앞선 전류가 그러죠? 앞선 전류. 장 성분 때문에는 전압 강화가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송전단 전압보다 수전단 전압보다 작죠? 이게 작아지는 이유가 전압 강화 때문에 일반적으로 작아져요. 이게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근데 무부하시거나 아까 한 것처럼 경부하시거나 이 선로의 C값이 증가해가지고 오히려 앞선 전류가 흘러서 송전단 전압보다 수전단 전압이
더 높아지는 현상, 이런 현상이 발생된다. 페란티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자, 송전술 외에 선료 점수는 R값이 있고 L값이 있고 C값이 있고 G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 자체가 가지는, 이 송전선이 가지는, 전선이 가지는 성분에 뭐가 있다고요? R 성분 때문에 전압 강화가 발생된 거예요. 이기 때문에 전압 강화 발생되고, C 성분 때문에 페란티 현상이 발생되는 거예요. L 성분 때문에 전자 유도 작용이 발생되는 겁니다. 안 좋은 성분이네요. 그리고 G 성분 때문에 누설 전류가 발생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G 성분은 그 값이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에, 이 전선에서 땅으로 새나가는 전류는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에 이 누설 전류 G는 무시해야 됩니다. 답은 누설 전류 G가 되겠습니다. 94번 문제. 삼성식 송전선을 연가하는 주된 목적은 뭐냐 묻습니다. 연가하는 것은 송전선이 이렇게 있으면은 요 세 군데를 쪼개서 요 전선을 이렇게 가는 전선을 이렇게 오는 전선을 끝까지 가는 게 아니고, 요 전선을 여기서 3분질해서 이게 한번 꽈주고요. 또 여기서 또 한 번 더 꽈줍니다. 3분질 선에서. 그러면은 첫 번째 출발한 선은 가운데 갔다가 끝에 가져가죠. 두 번째 간 선은 또 첫 번째 갔다가 두 번째 가서는 또 끝에 갔다가 또 첫 번째 가죠. 세 번째 간 선은 첫 번째 갔다가 또 중간에 가죠. 그래서 세 가닥의 전선이 제일 왼쪽, 가운데, 제일 아래쪽에 똑같이 한 번씩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선로가 가지는 R, L, C, C 값이 일정해져서 똑같아서 요 송전선 끝에서 나오는 전압이 똑같은 전압이 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연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선료 점수를 변이에 대해서 이 선료가 가지는 R, L, C, G 값이 똑같아서 결국은 요 양단에 걸리는 전압들이 같은 전압이 걸리기 위해서 연가를 해준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95번 문제. 송전선의 중성점을 측정하는 목적은 뭐냐 물었습니다. 이상 전압 방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변압기가 있으면, 변압기 한 대, 두 대, 세 대가 있으면 하나, 둘, 셋까지 오고 한 가닥 남은 선을 다 묶어서 이게 N상입니다. 이걸 접지하는 이유는 1차 측과 2차 측이 혼촉이 생기면은 2차 측의 전압이 올라가 버리죠. 그걸 중성점을 접지함으로써 이 올라가는 전압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전압 발생을 방지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접지 방식 중에서 다른 선로의 전압 상승이 가장 적은 접지 방식은 뭐냐 하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변압기 2차 측을 접지할 때 이걸 땅에다가 직접 묻어준 걸 직접 접지, 여기다 코일을 감아서 묻어준 걸 소리액터 접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직접 접지로 하면은 지압 전류가 최대입니다. 흘러가는 전류가 최대예요. 근데 소리액터로 접자면요, 요 선로의 C하고 요 L을 공진을 시키면 L과 C가 공진이 되면 흘러가는 전류가 뭐가 된다? 0이 됩니다. 그래서 지압 전류를 최소로 시킬 수 있는 방식이 소고일 방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지압 전류가 최대이기 때문에, 지압 전류가 최대면 유도 장애가 최대가 되는 거죠. 영상 전압은 최소가 되고, 소리액터, 소고일 접지 방식은 지압 전류가 최소이기 때문에 유도 장애는 최소가 되고 영상 전압은 최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압 상승이 가장 적은 것은 직접 접지 방식인데, 그냥 잘 모르면은 그냥 직접 접지 방식 이렇게 선택하시고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97번. 송배전선의 이상전압 발생 원인이 아닌 것을 남았습니다. 이 문제는 뭐냐? 송배전선의 이 전선의 정상적인 전압은 이런 전압인데 여기 갑자기 뇌 전기라든지 썰 전기가 이렇게 툭 튀는 거, 이게 이상전압이 발생하는 원인은 뭡니까? 번개가 번쩍 쳐서 거기에 영향을 받든지, 번개라는 말은 배락 또는 무도라고 했단 말이죠. 또는 선로에 차단기를 달아서 그 차단기를 온오프 시키면은 그 온오프 할 때 발생되는 아크 때문에 그 선로에 이러한 서지, 노이즈 전기가 타고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바로 정상적인 전기가 안 들어오고 이 전기가 노이즈를 탄다거나
또 약간 큰 전기가 만들어진 이유가 이러한 이유 때문에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통신선의 이유가 답이 된 거죠. 요 옆에 통신선이 있다고 이 통신선의 영향을 받아서 요 송전선에 전압이 이루어지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거꾸로 송전선과 통신선이 가깝다면 높은 송전선의 전압의 영향을 받아서 이 통신선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락전류, 이런 큰 전류가 오면은 여기 영향을 직접적으로 많이 준다는 거죠. 장거리 송전선을 해서 개폐수를 두는 목적이 아닌 것을 하고 물었습니다. 목적은 그래서 너무 큰 구간에 긴 구간에 전선을 끊어주는 부분이 없으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사고 구간을 판정하여 모든 선로의 정전을 피한다. 그래서 요 구간 오퍼 시켜서 요 구간만 전기를 차단하고 나머지 구간은 전기를 주고자 할 때 쓰는 거죠. 답은 선로의 보수 및 점검할 때 정전 구간을 한정시킨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답은 선로의 도중에 분기선 또는 연락선을 만들어 송전계통의 운전을 편리하고 융통성 있게 한다. 맞습니다. 변전소의 기기를 이상사로부터 보호한다. 차단기를 중간에 많이 단다고 해가지고 변전소의 기기를 이상사로부터 보호해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요 세 군데가 이걸 조금 쪼개가지고 운영하는 이유가 뭐냐 하고 묻는 문제. 세 군데가 맞는 말이고 라고는 잘못된 말입니다. 주로 전주 사이에 거리가 긴 송전선로에 사용되는 것은 뭐냐? 쌍급 육선 암기하시고요. HM 철탑이나 전차역 또는 도로나 하천 등을 분단할 때 사용하는 선로에 연결되는 철탑은 뭐냐?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철탑 본주가 뭐였어요? H 모양 철탑입니다. 여기다 전선해서 이렇게 전선을 날리는 거예요. 이런 철탑이 있습니다. 이런 철탑으로는 문행철탑, 문모양에서 문행철탑, H형 철탑, 캔트리 철탑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좀 촌스럽죠? 그래서 우리 이런 철탑 안 쓰고 다 이런 철탑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촌스럽다 해서 캔트리 철탑이라고 하는가? 캔트리 철탑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송전선에 있어 유도장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 관계없는 것은 허물었습니다. 유도장애. 자, 연관한 게 뭐였습니까? 송전선에 전선을 3분의 1마다 꽈주는 거죠. 이렇게 꽈주어서 이렇게 꽈서 또 3분의 1마다 꽈주는 거죠. 이렇게 해주는 연관을 하는 게 뭐다? RLCG가 일정하게 해서 우리는 유도장애를 방지, 불평행 전류가 하는 걸 방지해서 유도장애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송전선과 통선과의 거리를 멀게 하면 송전선에서 통선으로 유도장애가 적게 발생돼요. 맞습니다. 그럼 이거하고는 정반대 말되겠네요. 송배전선과 통신기기가 자기적으로 완전 결합이 되게 한다? 아니죠. 자기적으로 분리가 되게끔 거리를 멀리 해야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예요. 특히 송전선이 뭐다? 통신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겁니다. 소코일 집중 방식으로 써야 지락 전류가 최소화된 거죠. 그래서 유도장애가 최소화 되는 겁니다. 자, 102번 전선의 토약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을 하고 있습니다. 토약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눈이 오면 어떻습니까? 전선이 이렇게 쳐져 있죠. 쳐져 있다가 눈이 이렇게 제거되면 이 전선이 눌려져 있던 게 없으니까 뛰어오릅니다. 뛰어올라서 위에 선하고 닿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걸 대비해서 아래 문제처럼 이렇게 수직으로 배열하지 말고 수평으로 배열해야 나중에 눈이 쌓였다가 쳐져 있다가 이런 상태로 돼 있다가 그 눈이 탁 제거되는 순간에 튀어오르더라도 위에 전선하고 닿을 염려가 없게끔 이런 식으로 이격거리를 돌아. 그걸 우리는 오퍼셋이라는 이격거리예요. 돌아. 그래서 수직으로 배열하는 것이 아니고 수평으로 하든지 또는 오퍼셋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가번이 되겠습니다. 수직으로 배열한다는 게 잘못된 거고요. 그리고 알맞은 팁을 주는 건 어느 정도 이렇게 처짐 정도를 미리 줘버리면요 안 튀어오르죠. 팽팽하기 때문에 튀어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적당한 전선에 적당한 팁을 주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잘못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5장 문제풀이였습니다.